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이 흘러 인생의 가을, 겨울을 맞이한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는데 뭐. 나이 들었으니 솔직하게 살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가며 드러내지 않아야 할 것은 끝까지 드러내지 말라. 노년의 지혜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노후에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성찰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간직해야 할 비밀은 바로 당신의 재산입니다. 많든 적든 당신이 평생 일구어온 재산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나도 이만큼은 있어. 우리 집도 꽤 괜찮아. 자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때로는 이웃 앞에서 은연중에 자신의 재력을 드러내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알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돈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형제들 사이에 계산이 시작됩니다. 친구들도 문득문득 당신의 지갑을 의식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재물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잘 쓰면 삶을 지키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관계를 베어버리는 흉기가 됩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모은 돈이 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 앞에서 통장 잔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 걱정 마. 아빠 이만큼은 있어.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아들과 딸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마다 얼굴을 붉히며 상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는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그 어르신은 후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걸. 재산을 숨기라는 것이 인색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쓰고 나눌 때는 나누되 그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은행 비밀번호를 철저히 지키듯 당신의 재산도 조용히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간직해야 할 것은 당신의 건강입니다. 아프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가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을 자꾸 말하고 싶어집니다. 요즘 내가 말이야, 무릎이 너무 아파서 혈압약을 3가지나 먹어. 당뇨 때문에 진짜 고생이야.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병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건강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들은 걱정되면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친구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피곤해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아픈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군자는 병이 있어도 태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아픔을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받을 것은 받되 그것을 입에 달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치료받으시며 평소처럼 사셨습니다. 웃으며 친구들을 만나고 손자, 손녀를 돌보고 취미 생활을 즐기셨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분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말했으면 나도 환자가 되고 너희들도 간병인이 됐을 거야.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싶었어. 건강 이야기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십시오. 주치의에게, 정말 가까운 가족에게만 알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병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온전한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간직해야 할 것은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어느 집이든 속사정은 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위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과 오래된 앙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문제는 더 커집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말이야. 둘째 아들이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웃에게 말합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로 푸념합니다. 심지어 교회나 경로당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족의 수치를 세상에 드러내고 자식들의 명예를 짓밟고 집안의 벽을 스스로 허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가화만 사성이라 하셨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은 조용히 지켜질 때 유지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밖에서 며느리 흉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으면 그럭저럭 잘해라고만 하셨습니다. 친척들이 궁금해하면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걸 아시면서도 한 번도 밖에서 말씀 안 하신 거 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집안의 갈등은 집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고 풀리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절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족의 비밀을 지킬 때 가족도 당신을 지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간직해야 할 것은 남에게 받은 호의입니다. 살다 보면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았습니다. 이웃이 반찬을 나눠 주었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용돈 50만 원을 줬어. 옆집 아줌마가 자기 차로 병원까지 데려다 줬지 뭐야.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도움을 준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은밀하게 베푼 선의가 공개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미덕이 아닙니다. 부담이 되고 때로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은혜를 받으면 가슴에 색이 돼 입으로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는 더욱 조용히 간직해야 합니다. 자식의 효도를 밖에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다른 자식에게 상처가 됩니다.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 주눅들고 효도한 자식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점심을 샀다, 누가 선물을 줬다, 누가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는 순간 우정의 계산이 들어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줄 때마다 고맙다는 말만 하고 절대 다른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깊이 감사했지만 제3자에게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주변에는 항상 기꺼이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자신들의 선의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호의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일기장에 쓰십시오. 혼자 기도할 때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도와준 사람을 존중하는 길이고 다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직해야 할 것은 당신의 계획과 꿈입니다. 이제 늙었는데 무슨 꿈이 있겠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은 있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봉사, 쓰고 싶은 책, 시작하고 싶은 취미. 노년에도 계획은 있고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일찍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다음 달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할 거야. 요즘 그림 배우려고 알아보는 중이야. 친구들이랑 봉사 동아리 만들려고 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해? 돈이 얼마나 들 텐데? 건강은 괜찮으시려고? 그거 작심삼일 될 텐데. 10명 중 9명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말립니다. 당신의 꿈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조언이 당신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큰일을 도모할 때는 입을 다물라고 하셨습니다. 계획은 조용히 실행에 옮기십시오. 꿈은 이루어진 후에 보여주십시오. 제주도에 가고 싶으면 조용히 예약하고 다녀오십시오. 그림을 배우고 싶으면 등록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70세에 시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2년 동안 혼자 쓰고 공부하셨습니다. 72세에 문예지에 당선되셨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으면 걱정만 하고 말렸을 거 아니냐. 그냥 혼자 조용히 하는 게 편했어. 당신의 꿈을 지키십시오. 말하기 전에 시작하고 이루기 전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완성된 결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행 중인 과정에는 의심을 보냅니다. 당신의 계획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권리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노후에 비밀로 해야 할 5가지. 첫째, 당신의 재산. 둘째, 당신의 건강 상태. 셋째, 가족 간의 갈등. 넷째, 받은 호의. 다섯째, 당신의 계획과 꿈. 이것을 비밀로 하라는 것은 거짓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만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늙어서의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것이다. 말은 칼입니다.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통장 잔고를 묻는 질문에 그럭저럭 살만해라고 답하십시오. 건강을 묻는 질문에 괜찮아, 건강해라고 답하십시오.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가족은 우리가 알아서 해라고 하십시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침묵은 존엄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당신의 사생활은 당신의 성역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평온하고 존엄한 노년의 삶을 꽃피우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사십시오.